저 역시 일부 지인들로부터 4월 5월에는 좀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태형을 지나치게 칭찬하더니 꼴이 뭐냐, 꼴찌하는 감독으로 해서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저 송단장님 너무 김태형 감독 과찬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빈정거림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익숙해지고 선수들이 감독의 철학을 알면은 좋아질 거다 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 사람들 얘기는 이거 두산에 있을 때는 뭐 화수분 야구 또 선수빨 아니었나, 너무 김태형 감독이 과대평가됐다고 깎아내리더라고요. 그 혼자서 외롭게 그건 아니다, 내가 개런티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웃고 끝난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갑자기 좋아지니까 참 기분이 우선 좋습니다. 내가 할 얘기도 많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보스다 하고 모든 걸 보였지 않습니까? 네. 칠 선수 치고 보낼 선수 보내고 또 트레이드할 선수 하고, 이런 김태형 감독의 그런 과단성과 박력을 이제 선수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거죠. 네. 저 감독에게 괜히 반항하든지 또 말을 안 들으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고 알아서 기게 되는 거죠. 네. 속된 말로요. 맞습니다. 똘똘 뭉친 근성야구. 근성야구. 네, 근성 야구를 하는데. 과거에 좀 근성이 부족했나요? 없었죠. 거의 뭐 근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몰라요. 그 뭐 어디 노는 데는 근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구에서 절대 안 지겠다 이런 오기는 별로 안 보였죠. 오기 있었으면 이렇게 뭐 788 하고 앉았겠었습니까? 그런데 한참 전성기 때의 두산 베어즈 승리 DNA를 김태형 감독이 롯데로 이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자, 단장님, 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 시합 얘기를 좀 나눠보죠. 최근에 롯데자이언츠 시합을 보면 한참 헤매던 3, 4, 5월의 장기 부진을 벗어나서 지난달부터 조금씩 팀이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이 가을 야구가 손에 잡힐 듯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이렇게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낸 배경과 원인,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롯데자이언츠가 지금과 같이 근성 있고 단단한 팀워크를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확실히 요즘 보면은 네. 정말 그 수비도 세련되고 주루 플레이도 만족스럽고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팀이 완전히 상전벽해식으로 바뀌었다. 저 역시 일부 지인들로부터 4월 5월에는 좀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태형을 지나치게 칭찬하더니 꼴이 뭐냐, 꼴찌하는 감독으로 해서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저 송단장님 너무 김태형 감독 과찬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빈정거림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익숙해지고 선수들이 감독의 철학을 알면은 좋아질 거다 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 사람들 얘기는 이거 두산에 있을 때는 뭐 화수분 야구 또 선수빨 아니었나, 너무 김태형 감독이 과대평가됐다고 깎아내리더라고요. 그 혼자서 외롭게 그건 아니다, 내가 개런티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웃고 끝난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갑자기 좋아지니까 참 기분이 우선 좋습니다. 내가 할 얘기도 많고. 근데 이제 갑자기 어제 오늘부터 롯데가 5강에 간다고 이곳저곳에서 호들갑을 떠는 야구 관계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우리는 2주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2주 전부터 에피소드 64 보면 아시겠지만 5강에 간다고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호조는 타자들의 좋은 타격 컨디션과 투수들과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 데에다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선수단 전체에 잘 녹아들었고, 어느 상황에서도 원팀으로 굳게 뭉쳐가지고 네. 포더 팀을 위해서 정신이 의거 한 야구를 하기에 효율성 높은 야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 원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든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김태형 감독은 물론 이제 그 총 감독이니까 넣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주연으로서 황성빈, 예, 손호영, 예, 이 우선 두 사람을 좀 넣고 싶어요. 네. 이 두 명이
롯데 분위기를 완전히 완전히 180도 바꿔놨죠. 변화시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등을 먼저 황성빈까지 포함해서 윤나 고왕이라는 신조어까지 팬들이 만들 정도로 활기 있는 플레이를 보였고 네. 이에 덩달아서 이제 박승욱 선수라든지 최양 선수까지 영향을 받아서 요즘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장 김태형 한 사람이 모래알같이 흩어져 개인 플레이에 익숙한 팀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었고 네. 또 완팀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진정 느끼게 하는 그런 훌륭한 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밑바탕에 감독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아무래도 감독이 줏대 있게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보스다 하고 모든 걸 보였지 않습니까? 네. 칠 선수 치고 보낼 선수 보내고 또 트레이드할 선수 하고 이런 김태형 감독의 그런 과단성과 박력을 이제 선수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거죠. 네. 아, 저 감독에게 괜히 반항하든지 또 말을 안 들으면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고 알아서 기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속된 말로요. 맞습니다. 여기에 주연으로 이제 황성빈은 근성과 게임 플레이어.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게임 돌이니 뭐니 하는데 게임 돌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게임 플레이어로서 네. 베이스 러닝부터 달리기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네. 선수들이 시합 중에 두세 수 앞을 내다보는 차원 높은 플레이를 전파시켜 지금은 롯데 선수들이 누상에 나가면은 상대팀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자이언츠 선수들은 나가면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2루까지는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1루에 나가면은 뭐 단타를 쳤던 사사구에서 나갔던 간에 2루까지는 스틸을 손쉽게 하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3루까지 스틸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과욕을 보여 홈스틸까지 하다가 그건 좀 과욕으로 끝났지만은 네. 그 최소 2루타를 친 효과를 올리고 상대팀 투수 포수 내야수들이 혼을 빼는 귀신 같은 플레이를 하며 상대팀 그 선수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야수뿐만 아니라 황성빈이가 누상에 있으면은 외야도 공 받자마자 그냥 빨리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공을 떨어뜨리는 수도 있고 또 잘못 던지는 수도 있는 그런 정말 플레이를 유발하죠. 황성빈 효과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우리가 이제 황성빈 하면은 뭔가 그 좀 시원찮다는 그런 옛날부터의 인식, 그냥 대주자로서만 좀 썼던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사실. 근데 타율도 현재 3할 오픈 6리. 높아요. 예, 홈런 4개, 안타 64개, 도루 32개, 네. 타점 16개. 타점은 뭐 1번, 2번을 쳐서 좀 작은데 득점 54, 출루율 0.409, 네. 40% 이상이 되죠. 그다음에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이 무려 0.898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그 장타율에 그 가산이 안 됐지만은 황성빈이는 단타를 치더라도 2루타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인 OPS가 더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실력파입니다. 네. 그 타구 방향도 가만히 보면은 이 선수가 이제 왼손잡이인데 레프트 쪽으로 3분의 1, 35.2%로 좌익수 쪽으로 날리고요. 네. 센터 쪽으로는 22.6%, 또 라이트 쪽으로는 42.1%로 스프레이 히터입니다. 90도 광각 타법이죠, 그러니까 네. 광각 타자. 장훈 선수 한참 때 장훈 선수처럼 라이트에서 레프트까지 아무데나 보낼 수 있는 이런 전천후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황 같은 경우에 왜소한 하드웨어와 과거에 그냥 핀치 러너로 나갔던 이미지 때문에 발만 빠르지 뭐 타격은 별로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잠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네. 올해의 마황은 꼼꼼히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매우 타격 지수가 뛰어난 야구 선수라는 것을 절감하고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마왕 황성빈의 센스 있고 현란한 그런 주루 플레이를 보면 다른 선수들도 주루 실력을 다들 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은 명실공히 놀라운 스피드를 과시하며 베이스를 휘저 오히려 다른 팀 선수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정상급 플레이를 펼치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그래요. 요즘 보면요. 맞아요. 롯데 나가면 그냥 현란합니다. 움직임이. 네. 여기에다가 이제 황성빈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더가우드의 치얼리더로서 뭐 홈런 치고 오는 선수, 타점 올리고 오는 선수 일일이 나가서 제스처를 보이며 흥을 돋굽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도로 공감 능력을 발휘하면서 팀의 케미스트리를 아주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가 롯데의 과거에 과연 별로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맨날에 뭐 홍성헌 선수나 이런 선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 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간 LG 트윈스에서 트레이드로 입단한 손호영 군. 이 선수의 믿을 수 없는 공수에 걸친 높은 고온도 또 다른 선수들을 분발케 하는 매기 효과를 일으켰죠. 예, 이 손호용이가 들어와 가지고 네. 사실 그 잠자는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들 무사 안일주에 빠진 선수들을 많이 일깨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두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두산에서 그 입단한 안건수의 활약이 롯데 23년 전반기 순위를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손호영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G 시절 손호영은 오지환 등에게 밀려서 적합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뛰어난 보석이라는 것을 몰라본 또 감독이나 코치들도 지금은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한 롯데의 그 우강훈 투수, 사이담 투수를 주고 네. 손호영 선수를 데려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팬들이 좀 심드렁했습니다. 아이고 우강훈이는 벌써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아주 유망한데 뭐 한다고 손호영 같은 친구를 데려오면서 우강훈이를 줬느냐 이래가지고 뭐 손해봤다고 많이 떠들었는데 이 손호영이가 와서 이제 한동희가 부상과 부진으로 공백이 있을 때 내야 수비도 잘 받고 무엇보다도 그 찬스에서 강한 클러치 히트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같은 내야수들인 경쟁 상대 이학주, 박승욱 등을 좋은 면에서 많이 자극하여 공수에 걸쳐 상승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손호영이가 와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학주나 박승욱 선수들이 작년만 해도 어처구니없는 그런 에러가 많았어요. 송구시 던진다든지 그 수비하는 능력이. 근데 올해 보면은 뭐 거의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볼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손호영이가 와서 위협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기존 롯데자이언츠 분위기가 대충 안주하고 뭐 지내자 하는 편하게 살자 뭐 우리 다 같이 공부하지 말자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 선수들에게 이제 파급 효과를 일으켰죠. 잘못하면 도태될 것 같은 선의의 경쟁심과 긴장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는 우리 선수들이 공수에 걸쳐 집중력과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강타자이자 득점권에서 배짱 있게 타점을 올리며 2루 수비까지 예술의 경지로 뛰어난 고승민 선수. 이 고승민 선수가 처음에는 2루수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할 거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네. 그래서 뭐 라이트도 보게 하고 조금 2루수를 쓰는 거를 주저주저 했는데 사실 시켜보니까 상당히 침착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덤벙대지가 않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뛰어난 2루수였나 할 정도의 그 고승민인데 타격 역시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로 없는 듯 치고요. 그리고 상무 제대 후 날로 발전해가는 포텐셜 좋은 포커페이스 나승엽. 잠재력 높은. 아 그럼요. 이 선수 보면은 도대체 얼굴이 희노애락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감정 처리가 정말 70살 살은 나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주 그 이 감정에 기복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침착해요. 꾸준히 잘하고 있는 윤동희 선수는 이제 금년에 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네. 작년 성장에 비하면은 조금 금년에 아쉬워요. 또 김민석이가 아직 못 나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맞아요. 예, 김민석 선수가
요즘은 조금 이제 그 황성빈에게 밀린 감이 있는데 김민석 선수도 절치부심해서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외국인 타자 빅토르 에이스와 그 선수도 이제 꾸준히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할 때 한 번씩 또 터져주는 정훈의 장타력도 팀 타격을 계속 뜨겁게 끌고 오는데 한몫을 해왔습니다. 네. 또 정훈이라는 선수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예요. 분위기를 좀 업시키고 사실 어린 나이인데 이제 팀에서는 노장으로 취급받지 않습니까? 비록 30대 후반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선수들을 잘 격려하면서 끌고 오는 아주 그 제목을 충실히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봅니다. 뭐 김태형 감독이 좋아할 스타일이죠. 정훈이나 황성빈이나 다. 그렇죠. 황성빈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그럼요. 네. 누가 봐도 안 열심히 좋겠습니까?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요즘 황성빈 얼굴도 더 이뻐 보이고 둘째 이제 김민호 수비 코치 등이 가세한 후에 롯데 수비 디테일즈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과거에 롯데자이언츠가 엉성한 내야진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그 촘촘한 네. 그물망 수비로 변모시켰습니다. 요즘은 롯데 내야수 보세요. 별로 실수하는 거 없어요. 공 놓치고 하는 게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네. 에라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내야수들 수비 동작 자체가 매우 부드러워졌고 뭐 황당한 수비 실수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코치는 그 김민호 잘 데려왔구나 하는 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셋째는 이제 똘똘 뭉친 근성야구. 근성야구. 네, 근성 플레이 야구를 하는데 과거에 좀 근성이 부족했나요? 없었죠. 거의 뭐 근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없었어요. 몰라요. 그 뭐 어디 노는 데는 근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구에서 절대 안 지겠다. 이런 오기는 별로 안 보였죠. 오기 그래요? 있었으면 이렇게 뭐 788하고 앉았겠었습니까? 네. 그런데 한참 전성기 때의 두산 베어즈 승리 DNA를 김태형 감독이 롯데로 이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뭐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네. 넷째, 요즘 같아서는 이제 질 것이라는 이런 패배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롯데는 역전승 불사조 팀으로 정착해가는 느낌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사실 손호영이도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승민이도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부상으로. 그 전혀 어떤 공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하고 있어요. 그게 신기해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없어 보이던 선수들이 요즘은 뎁스가 굉장히 두터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매직이죠. 네.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김원중 마무리 투수가 네. 얼마나 불안정했습니까? 나오면은 정말 저 또 역전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되면서 막 언히터블 칠 수 없는 그런 좋은 구위를 뽐내니 덩달아 또 그 앞에 던지는 구승민 선수까지 또 그 부진해서 살아났습니다. 또한 선발 투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좀 들쑥날쑥하고 반즈도 부상 때문에 빠지고 또 이인복 선수도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발군의 투구 능력을 보인 에런 윌커슨 이 미국인 투수가 우리 투수진의 전반적인 도미노식 붕괴를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 이것도 큰 점이 아니었나. 그리고 여섯째는 이제 중간 소위 승리 개투조인 진해수. 이 선수도 그냥 혜성처럼 잘 던지더라고 요즘 보면요. 김상수 선수. 예, 그리고 박진. 부산고등학교 나온 박진 투수도 아주 침착하게 어린 선수가 매우 잘 던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선발조로 박진을 돌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그 층이 좀 두터워진 느낌이 두터워졌죠. 있어요. 그리고 네. 실력도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누가 하나가 출중하게 올라오면은 다 같이 또 따라가요. 주식 해보셨죠? 주식 안 예, 해봤습니다. 이거 주식 하면은 예를 들어 건설주에 현대건설이 뛴다 네. 하면은 아무 관계없는 옆에 있는 뭐 사모개발이니 뭐 딴 것까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요? 이런 효과가 아닌가. 끌고 가는 효과가 있어요 보면요. 물론 순위는 아직 7위지만 예. 과거의 롯데자이언츠 예. 불과 작년의 롯데자이언츠와 올해 롯데자이언츠는 완전 좀 다르죠. 색깔과 뎁스가 달라진 느낌. 전부 달라요. 명확하게 듭니다. 예, 그리고 일곱째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이 전력이 완전체가 아닙니다.
많이 맞아요. 예. 2군도 내려가 있고. 그렇죠. 뭐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뭐 선수 자체도 좀 부족했고 그럼 또 뎁스도 약했다고 생각하나 결국 지금은 선수들이 다 잘하니까 대체제로 나온 선수들이 뭐 스타팅 멤버, 레귤러 멤버보다 오히려 더 잘 치고 하니까 그런 대체 선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태형 감독의 복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이게 나올 때마다 그 대체 선수들이 죽쓰고 하면은 사실 뭐 하위 타선이 그냥 유령 타선 비슷하게 투명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나오는 선수들이 더 잘 치고 기대 안 했던 선수들까지 으쌰으쌰하면서도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니까 롯데가 질 리가 없죠. 네. 예, 기존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또 못하던 애들까지 또 잘하고 있으니까. 8번째는 이제 작년에 제가 우리 저 같이 여기서 대담하면서 야구직설에서 감독은 김태형으로 가고 네. 단장은 어설프게 와서 감독을 그 견제하는 단장보다는 비야구인 출신으로 감독을 풀 서포트할 사람으로 좋겠다.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거론되는 후보 중에 박준혁이가 제일 나을 것 같다 하고 강력 청거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롯데그룹에서 제 말씀을 참고했는지 김태형 감독 박준혁 단장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올 초에 네. 우강훈과 손호영 트레이드의 경우에도 아마 야구를 잘하는 유망한 단장 같았으면은 실력이 있는 단장 같았으면은 유망한 우강훈의 장래성이나 활용도가 손호영보다 높다고 평가되었기에 자기 주장에 따라서 아마 감독이 바꾸자고 하더라도 반대했을 겁니다. 저 우강훈이는 아깝다. 좀 다른 급으로 해보자 하면은 결과적으로 또 트레이드가 안 됐겠죠. 그러나 박준혁 단장은 무조건 김태형 감독이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또 김태형 감독에게는 그게 복이고요. 네. 만일 그 일반 단장 같으면 야구 나름대로 자기 야구 필로소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안 돼. 우강훈 선수는 투수는 아주 우리 팀에 필요한 자원이다. 그러면 다른 투수를 내보내야 된다. 상대방에서 우리는 우강훈 달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손호영이라는 뉴스타는 나오지 못했겠죠. 그래 9째. 요즘 우리 시쳇말로 운99 기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운7기삼. 근데 지금은 저도 살아보니까 네. 운이 한 90% 이상이고 실제 능력은 10%입니다. 모든 게 짜여진 어떤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뭐 운명론자 같겠지만은 그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 가지 운이 또 감독을 도와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뭐 두산하고 한다 할 때 두산이 이렇게 상승세에 있을 때 만나면은 아무래도 불리하죠. 또 투수 로테이션 중에서도 저쪽에 에이스급 원투펀치가 나오고 3번까지 나오면은 그럴 때 만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번, 5번, 1번으로 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운이 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팀에 뭐 선수 중에 갑자기 무슨 부상자가 생겼다든지 그 팀으로서는 불행이지만은 우리 팀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최근에는 운이 감독을 도와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네. 그리고 또 김 감독이 야구직설을 보았는지 아니면 서로 생각이 같았는지 네. 제가 평소에 주장한 것들을 많이 실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름값, 고액 연봉, 터줏대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능력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써라. 얼마나 많이 역설했습니까? 맞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승부사가 되려면은 신뢰의 야구 제일 싫어하는 단어 신뢰의 야구 형님 리더십 갖다 버리고 실력 위주로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선수들을 써서 기존의 스타팅 멤버들이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최대한 선수들 사이에 긴장감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라고 거의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울부짖듯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울부짖듯. 예, 정말 그랬어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유강남, 나승엽, 노진혁 등 뭐 몇몇 선수들이 다른 감독들 같으면 쉽게 못 보냅니다. 그래도
일정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니까 바로 2군으로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감독이 선수들과 유착하지 말아야 한다. 같이 둥글면 안 되거든요. 못 보냅니다. 그러면 안면 받쳐서. 네. 제 주장이 생각이 날 거예요. 네.